속보입니다. 정책자금 중 일시적 경영회로 자금은 하루 만에 마감이 됐고요. 혁신성장 촉진 자금도 곧 마감될 예정입니다. 최대 2억 원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혁신성장 촉진 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리가 결정되었는데 예상대로 내려갔습니다. 조건은 매우 좋은데요. 가능성 높은 부분만 뽑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최대 2억 원 정책자금 활용하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책자금 사이트에 와보시면요, 집재 있죠? 직대에서 일시적 경영회로 자금 끝났습니다. 마감됐고요. 하루 만에 이제 마감이 됐고, 지금 보면은 혁신성장 촉진자금, 요거 이제 많이들 물어보셔서 요거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혁신성장 촉진자금 이렇게 있고, 밑에 가보면 혁신성장 촉진자금, 소상공인 졸업후보 기업, 이렇게 상시 접수 이렇게 있는데 요 차이점도 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최대 운전자금 2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일반형 같은 경우가 1억 원까지 또 가능하다 보니까 요거 이제는 바로 좀 공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문 와봤습니다. 여기 보면 혁신성장 촉진자금 있죠? 그래서 핵심만 말씀드릴 거예요. 혁신성장 촉진자금의 기틀은 이 성장을 하도록 도와준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혁신형과 일반형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혁신형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너무 좁았어요. 그리고 해봤자 안 돼, 요거였거든요. 근데 좀 조건이 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형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수출은 어차피 해당 사항 많이 없고요. 스마트 공장도 사실상 해당 사항 없어요.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거의 사실상 희박해요. 요거는 대상자이신 분들이. 근데 일반 소상공인들 중에서 요거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과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 요 두 가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볼게요. 자,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 매출 기준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한 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은 사실상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100만 원에서 그럴 수도 있고 100만 원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단 2022년도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아하, 그러니까 최근 2년이 2023년, 2024년인 경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2022년 대비 2023년,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액이잖아요. 그럼 시작은 2022년도인 거죠.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시작은 일단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있으신 분들, 신고 매출입니다. 있으신 분들이 해당하는구나, 대상자가. 거기서부터 10% 이상 증가된 연도 대비해서, 직전 연도 대비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그것도 2년 연속인 거죠. 2년 연속.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잘 머리를 굴려보시면 나도 해당될 수 있겠구나. 이게 나랑 먼 얘기가 아니구나. 어느 정도 장사하신 분들은 사실 5천만 원 이상 매출 넘어가잖아요. 신고 매출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2년 연속이니까 10% 이상 늘어나고 또 그 다음 연도에 거기서 또 10% 이상 늘어나면 내가 여기에도 해당하는구나. 그럼 나도 지원 대상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해요. 나랑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이 이게 혁신형 같은 경우가 이거는 나랑 상관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는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3월 15일 방송 때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너무 중요해요. 해당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자,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은요, 누가 되냐면,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기준의 30% 이상이면서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상한보다 최대 2명이 적은 소상공인이다. 이렇게 하면 약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숙박 및 음식점업 경우에요. 자, 여기 써져 있죠? 숙박 음식점업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소기업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를 우리가 숙박 음식점업의 소상공인을 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10억 원의 30% 이상이면서 그럼 얼마예요? 3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 평균 매출액이. 그 다음에 소상공인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최대 2명이 적어야 되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명 이상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의 업종이 어디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쪽이 많으시거든요. 숙박 및 음식점, 여기 좀 많으시죠. 그러면 나의 기준은 뭐다? 평균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되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이면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구나. 졸업 후보 기업에 포함될 수 있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게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 딱 이러면 보통은 이제는 이런 분들입니다. 이제는 소상공인을 넘어서 소기업으로 넘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상 졸업 후보 기업을 보는데 사실상 대상이 많이 유예된 거죠. 매출 기준이 30% 이상이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3억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3억 원 이상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죠 라고 하실 텐데, 또 의외로 음식점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3억 원 이상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의 또 굉장히 이점이 뭐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단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인 업체가 추가 대출 신청 시 혁신성장 촉진자금 대출 한도 내에서 한도 사정, 그러니까 이제는 심사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심사 보고 후에 추가 대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추가 대출은요, 기실행 대출권과, 그러니까 이미 실행받은 대출권의 유형과 상관없이, 내가 혁신형이냐 일반형이냐 상관없이 졸업 후보 기업이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도만 남아 있으면 추가 대출도 가능해요. 요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일반형으로 갑니다. 아까는 혁신형이었구나. 지금은 이 일반형인 가는데, 일반형은 100년 소공인 100년 가게 많지 않죠. 사회적 경제기업 많지 않죠.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수료생 많지 않아요. 결국에는 스마트 기술 쪽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것이, 현실상 본다 그러면 일반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다른 건 다 안 되고 조건이 있잖아요. 딱 스마트 기술이 이제는 조건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기술은 좀 이따가 대상자를 말씀드릴 텐데, 중요한 건 매출 시연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다. 무슨 얘기야? 내가 스마트 기술을 도입을 했어요. 키오스크 도입했습니다. 테이블로도 도입했어요. 그런 다음에 지속적인 매출이 일어난, 이렇게 인정받은 경우에 대해서 지원 대상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마트 기술 예시가 나옵니다. 키오스크, 많이 하는 게 이거죠. 테이블 오더. 키오스크는 뭐예요? 무인 키오스크, 숙박업 전용 키오스크, 스터디 카페, 학원 전용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로봇은 많진 않죠, 사실. 그 다음에 또 많이 하시는 게 출입증 인증 시스템, 무인 매장용에서 요런 거. 왜냐하면 이렇게 무인 매장이 되니까 사람들이 인증 시스템 한마디로 이렇게 찍고 들어오잖아요. 아니면 인지를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건데,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게 임차도 가능합니다. 임차 자동화 설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게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은 포함한다. 소상인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장의 무인화를 위한 서비스 구현, 무인 빨래방, 무인 점포, 무인 자율 계산대 등, 이게 설비 예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 라고 본다 그러면 나도 그러면은 일반형이에요. 일반형도 해당 사항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혁신형과 일반형 알아봤죠? 그럼 더 중요한 게 이 대출 융자 조건일 겁니다. 이 정책자금 조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리가 결정됐어요. 이제 2분기 이 직대 금리가 결정이 돼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금리 안내 있죠? 정책자금 사이트에 오셔서 정책자금 안내, 금리 안내 보이시죠? 금리 안내 클릭하시면 2분기 거, 지난번에 제가 직대 말씀드렸을 때 1분기, 아직 이게 안 나와서 1분기 거를 말씀드렸는데 2분기 게 이제는 책정이 됐습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2분기 정책자금 금리 해서 4월 10일부터 적용 이렇게 되어 있죠. 금리 내려갔습니다. 이게 1분기 게 2.98%였어요. 이게 그 1분기. 근데 지금 2.79%로 이제는 거의 한 0.2% 내려간 겁니다, 이거. 저는 제 기준을 봤을 때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예, 많이 내려갔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혁신성장 촉진자금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기준금리 내려갔어요. 드디어 내려갔고,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갈수록 금리는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정책자금 금리는 가상금리 0.4%포인트 붙고해서 최종 금리가 3.19% 이렇게 책정이 됐다라는 거죠. 조건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조건 나쁘지 않고 2분기 정책자금 금리 결정됐으니까 여러분 꼭 이거 한번 보세요. 하시는 가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봐야 되는 게 융자 조건입니다. 금리 이제 말씀드렸고, 그죠? 기준금리 이제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얼마 나오느냐. 자, 보시면은 이제 운전자금 나오는데, 운전자금은 이제는 5년이고, 시설자금 8년인데, 대부분 운전자금을 하시고요. 거치 2년 선택 가능합니다. 연 단위로 선택 가능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거치 필요 없다 그러면 바로 가는 거고, 거치는 선택이 2년 이내에서 가능하다는 거. 자, 중요한 거, 얼마 나오느냐. 혁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동일기업당 운전자금 2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전자금 많이 하시니까. 일반형은 운전자금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단 소상공인 졸업후보 기업 이게 굉장히 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추가 신청하는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한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는 졸업후보 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2억 원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대출 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제 중요한 거 조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이 신청 기간인데 4월 7일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그래서 직대는 짧아요. 보통 5일 받습니다. 금요일 6시까지인데 이게 지금 4월 거잖아요. 4월 거. 지금 매달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직대가.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좁게 뽑으면, 얼마나 작게 뽑으면 이걸 매달 내갖고 말이야. 짧게 찔끔찔끔 주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진짜 지금 분위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부가, 이번에 뭐 10조 추경한다. 안타까운 내용인데 이번에 정부가 10조 추경을 몰라 현실화될지 수도 있고 정치권에서 반대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소상공인 지원을 밝혔습니다. 상분세 내용을 거기에서 정책자금을 늘려주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나중에 할 거예요. 비판 영상을 찍을 건데 연장선에 있어요. 이게 정책자금을 늘려주는 건 좋은데 매번 말씀드리죠. 받으실 분들은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직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받으신 분 많다 보니까 직대 같은 경우는 정말 신청이 많은데 대리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증서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보증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10조 원의 추경이 진행이 되고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밝힌 것처럼 정책자금으로 이거를 좀 쓰겠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늘려주는 쪽으로 쓰겠다 그러면 일단은 저는 무조건 반대고 당연히 이제는 기금을 모아서 차라리 정책자금 그대로 가고 손실보상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자금으로 모아주는 게 더 맞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으로 자금을 좀 쓰겠다로 본다 그러면 대리대출보다는 직대 쪽으로 늘려주는 게 더 낫다. 직대 쪽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내용은요 내일 정부가 발표할 겁니다. 요거 내일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정부가 10조 추경에 어느 정도만 된다 이렇게 밝혔지 상세 내용은 안 밝혔는데 내일쯤에 이제 요게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그거 상세 내용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신청 기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으셔서 잠깐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네, 안내 말씀 있습니다. 우리 4월 여정 아카데미 매달 한 번씩 아니면 두 번씩 여러분께 이제 온라인 마케팅, 물고기 낚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정 아카데미 4월반은 유튜브 강의고요.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뭔가 내가 배우고 싶은데 뭔가 필요성을 느끼고 배우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코딩을 배운다, 뭐 마케팅을 배운다, 유튜브를 배운다, 블로그를 배운다 했을 때 이게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요런 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냥 시작하는 법부터 알려주는 거 없나? 이럴 때 그런 생각으로 시작된 게 바로 여정 아카데미예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시작하지?
요거부터 시작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그거부터 알려드려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 고민을 풀어드리는 수업이 바로 여정 유튜브 입문반. 그래서 여유입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내일 모레부터요. 오늘 화요일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해 주셨고요. 내일 모레 시작하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저랑 같이 오후 7시에 만나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수 개념 강의 이미 녹화본으로 다 드리고요. 실시간 강의도 녹화해서 다 드리니까 언제든지 복습할 수 있고, 복습 기간은 6개월 드리니까요. 충분히 여러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신청하신 방법은 요 오른쪽 링크를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한테는 왼쪽인가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가능하다. 아니면 난 스마트 스토어가 편하다 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여정대학 검색하시고요. 여정대학 검색하시고 그다음에 쇼핑을 누르셔야 됩니다. 쇼핑을 누르시면 이렇게 쇼핑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 여정 가족님 중에서 우리 여정 아카데미 출신 분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 찍고 전화 드릴 예정인데 복습 강의 어떻게 가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요 하시는데요. 문자로 여러분 링크 드립니다. 문자로. 그러니까 터치만 하면 관리자 페이지가 보여요. 요런 관리자 페이지. 요거는 이제 그림 파일인데 요런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그 문자의 링크를 터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또 문자로 다 안내해 드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실 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인사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나와 계십시오. 오늘 이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이제는 출연을 했고, 또 오후에는 점심이죠. 연암수TV 그래서 경제 읽기 화요일마다 고정 방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발 관세 충격이 굉장히 세죠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내일은 아침에 TV조선, 여러분 TV조선 보시면 내일 아침 뉴스에 이제 제가 출연해서 또 삼성이라든지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이제는 또 경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드릴 예정이고요. 또 법률 방송은 원래 있죠. 수요일마다 법률 방송 3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법률 방송 치시면 또 실시간으로 또 보실 수 있어요. 1시간 동안 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늘 도움되는 정보, 또 믿을 수 있는 정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또 오늘 힘차게 또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힘냈으면 좋겠고요. 항상 여러분께 긍정적인 에너지, 좋은 에너지 할 수 있다는 마음 항상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이제는 운전하면서 오디오북을 들었는데 그 오디오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가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죠. 나의 능력은 이 정도인데요. 내 스스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나의 능력 발휘도 못합니다. 어쩌부터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은 나의 능력을 내가 모르는, 나는 내 자신을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모르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긍정적인 거죠. 한계가 없다. 할 수 있다. 우린 해낼 수 있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끝날 때 외치는 게 있죠.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항상 외쳐야 돼요. 우리는 그냥 제 영상 초반만 딱 듣고 스킵하셔도 돼요. 대신에 끝에는 꼭 들으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들으세요. 제가 매일매일 방송을 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냐면 할 수 있다. 이거를 계속 외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막 항상 거울 보면서 아침에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방송을 하면요.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온다는 게 있잖아요. 전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면 TV,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 쓰고 그럼 내가 잘해야지만
내가 정말 말을 잘하고 정말로 시청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주고 그 방송의 목적에 맞는 해줘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있거든요. 연예인들은 오죽 더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웬만한 자신감 없으면 사실상 못해요. 그리고 막 방송 끝나고 나서도 내가 오늘 잘했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이게 스스로 외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나서 스스로도 잘했어. 잘했어 이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환경 되게 어렵죠. 관세 때문에 막 주식시장 요동을 칩니다. 지금 아마 투자하신 분들은 막 롤러코스터예요. 지금 막 기분이 그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할 수 있다, 이거 이겨낼 수 있다, 난 해낼 수 있다, 그 마인드를 항상 우리 여정 채널을 통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외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외쳐야 됩니다. 항상 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오늘도 외쳐보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